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고성군수와 사천시의원 라선거구 재선거가 오늘 실시됩니다. 고성군수 재선거는 23개 투표소에서, 사천시의원 라선거구 재선거는 8개 투표소에서 각각 진행되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개표는 투표를 마친 뒤 각 투표구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 진행되며 당선자는 밤 10시쯤 가려질 전망입니다. 경남도 내 마을 소규모 수도 곳곳에서 비소가 검출됐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경상남도가 전면적인 간이상수도 수질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천여수 기자입니다. 경남도 내 소규모 수도시설은 3,236곳,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기 어려운 농어촌 마을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도민의 8%인 25만 명이 사용합니다. 경상남도의 집계 결과 발암 물질인 비소는 2012년 56곳, 지난해 15곳, 올해 24곳이 검출됐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연중 한 번만 실시한 검사 결과여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경상남도는 당장 3,200여 시설 전부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비소 검사 횟수는 경남 자체적으로 연간 4번으로 늘렸습니다. 이게 변동이 심합니다.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쉽게 빨리 대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분기 1회로 강화시키는 게 시군의 수질 관리 책임도 강화됩니다. 담당 공무원 1명당 180개 간이 상수도를 맡는 인력 부족도 해결합니다. 비소 검출이 반복되는 시군에는 예산 축소와 감사 등 경상남도의 압박 수단 발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본 대책은 간이 상수도를 없애고 정수장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경남의 지하 안반 구조로는 중금속 유입을 원천 봉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토양 오염이나 아니면 수질 오염보다는 이 지질 자체에서 지질 자체에 오염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는 연말까지 간이 상수도 전수 조사를 끝내고 비소가 검출된 곳은 정수장치 설치와 대체 수원 개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던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노조가 채권단에 임금 동결과 파업자재 내용을 담은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4조 원대의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종우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위기는 넘겼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채권단이 회사 정상화 지원에 선제 조건으로 내세운 임금 동결과 무파업 등을 받아들이는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노조는 전체 구성원의 생존권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라면 법정 관리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고용 불안이 유지되고 또 복지가 축소되고. 노조가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채권단은 곧 대우조선해양에 추가 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4조 3천억 원으로 알려진 유상증자와 신규 대출 등 정상화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노조도 이제 판단을 잘 하셔서 회사 살리기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이사회를 해서 그 지원 방안이 통과가 되면 법정 관리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정부와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에 고강도 자구 계획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우조선사 측도 불필요한 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 등 구조 조정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사상 최대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경영 정상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창원시 월포동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56살 김모 씨가 몰던 택시가 주차된 차량 석 대를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 김 씨와 승객 등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신호가 바뀌자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경남 지역의 땅값이 1.57% 올라 전국에서 5번째로 낮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까지 전국 땅값이 1.67% 오른 가운데 경남 지역은 1.57% 올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상승폭이 작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올해 경남에서 땅값이 오른 지역으로는 진주시 충무공동이 6.88%로 가장 많이 올랐고 김해시 유화동과 내덕동이 3.27%, 진주시 상평동이 3.16%로 뒤를 이었습니다. 웃돈을 노리는 경우가 다수인 아파트 분양권 전매 비율이 경남이 전국에서 7번째로 높았습니다. 영산대 주택도시연구소 서정열 교수가 올해 들어 9월까지 국내 아파트 거래 92만 6천 건을 분석한 결과 30%인 27만 7천 건에서 분양권 전매가 이뤄졌습니다. 시도별 전매 비율은 세종시가 94%로 가장 높았고 경북 42.5%, 대구 41.9%였으며 경남은 36.7%, 7번째로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선박 불법 개조가 아직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계도면과 달리 어선 구조를 변경하거나 증축한 조선사 대표와 어민, 또 이를 알고도 눈 감아둔 선박 검사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주아랑 기자입니다. 소형 어선의 조타실 뒤 공간을 넓히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설계도면과 다른 명백한 불법 증축입니다. 지금은 나가서 샤워도 해야 되고 이런 물도 실어야 되고 기분 많이 실어야 되고 멀리 나가다 보니까. 해경은 불법으로 어선을 개조 또는 증축한 조선소 대표 8명과 어민 8명, 이를 눈 감아준 선박검사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선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2~3배로 넓히거나 배 길이도 기존보다 최대 2m가량 늘렸습니다. 심지어 7.9톤 규모의 어선을 21톤 선박으로 키우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불법 어선은 모두 80여 척. 선주들은 증축한 배를 이용해 먼바다 조업이 가능한 근해어업 허가증을 사들였습니다. 선주들은 이런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들을 불법 증축한 뒤 파도가 거센 먼바다까지 나가 위험한 운항을 계속해왔습니다. 선박을 증축할 경우 무게중심이 높아져 파도에 취약해집니다. 선박이 파도에 의해서 전복하거나 어떤 복원력을 잃고 선원들이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교훈을 잊은 듯 선박 불법 개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특히 함안의 경우 2도 안팎까지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한 자릿수를 가리키는 곳이 많으니까요. 옷차림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는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17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구름량도 적겠고 하늘빛은 깨끗하겠습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현재 창원이 8도, 밀양이 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5도가량 내려간 모습입니다. 한낮엔 예년 이맘때보다 1~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만큼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남부 먼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낮 기온은 17도 선에 머물겠고 다음 주 초반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거제시가 역사교육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지적 문화재 시포인 거제면 옥산성지 유적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 대장경 세계문화축전 성공기원 기념행사가 오는 30일 대장경 테마파크와 해인사 소리길 일원에서 열립니다. 밀양시와 경남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는 내일 산문체육회관에서 제36회 세계 흰 지팡이의 날 기념식과 시각장애인 복지 증진대회를 개최합니다. 통영의 시립도서관 4곳이 장서 점검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순차적으로 임시 휴실합니다. 창원 상복 일반산업단지가 다음 달 착공합니다. 창원시는 성산구 창곡동 11만 5천 제곱미터의 상복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금속가공과 전기장비, 제조업 등 5개 업종이 입주합니다. 상복 일반산단은 창원시가 300억 원을 투입해 직접 공영 개발하며 2017년 6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4파 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사파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창원시 성산구 토월동과 대방동 등 개발 제한 구역 91만여 제곱미터에 사업비 2,200억 원을 투입해 체육공원과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창원시는 사파지구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며 다음 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을 고시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